삼국사기를 따라가는 삼국시대 사랑과 전쟁. 오늘은 정조와 신의를 지킨 결과 부차하게 살다 객사한 도미 부인 이야기입니다. 삼국사기 권 제48 열전8 도미. 도미는 백제 사람으로 호적에 편입된 평민이었지만 잠옷 의리를 알았고 도미의 아내는 아름답고 고왔으며 또한 절개가 굳은 행실로 당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계로왕이 이를 듣고 도미를 불렀습니다. 무릇 부인의 덕은 비록 지조가 곱고 행실이 깨끗함을 우선으로 하지만 만약 으슥하고 어두우며 사람이 없는 곳에서 교묘한 말로써 유혹하면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드물 것이다. 사람의 마음이란 헤아릴 수 없으나 저의 아내와 같은 사람은 비록 죽더라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계로왕은 백제 제사대왕으로 재위기간은 128에서 166년인데 삼국사기에 의하면 계로왕 혹은 근계로라고 해서 계로왕과 계로왕의 친연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계로왕이 도미의 부인을 시험해 보려고 도미를 일로 머물게 하고는 가까운 신하 한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으로 왕의 옷을 입고 마부를 데리고 밤에 그 집에 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왕을 가장한 신하가 다른 사람을 시켜 먼저 왕께서 오실 것임을 알리고자 그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내가 아름답다는 소리를 들었다. 도미와 내기하여 너를 얻었으니 내일 너를 들여 궁인으로 삼겠다. 지금부터 내 몸은 내 것이다. 그리고 그녀를 가늠하려고 하자 부인은 꾀를 내어 말했습니다. 국왕께서는 헛된 말을 하지 않으실 것이니 제가 감히 따르지 않겠습니까? 청컨대 대왕께서는 먼저 방에 들어가셔서 제가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물러나서는 한 계집종을 갖가지로 치장시켜 잠자리에 들였는데 도미에게 계집종이 있었다는 점에서 도미는 분홍에 가까운 자영농민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왕이 속았음을 알고 크게 노하여 도미에게 없는 죄를 씌워 처벌하였는데 두 눈을 멀게 하고 사람을 시켜 끌어내어 작은 배에 태워 방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끌어다가 강제로 강간하려고 하니 부인이 말했습니다. 지금 남편을 이미 잃었으니 홀로 남은 이 한 몸을 스스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궁인이 되었으니 어찌 감히 어기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월경 때문에 온몸이 더러우니 청컨대 다른 날을 기다려 향기롭게 목욕한 후에 오겠습니다. 왕이 그 말을 믿고 허락하자 부인이 곧바로 도망쳐 강어귀에 이르렀으나 건널 수가 없어 하늘을 부르며 통곡하고 있는데 문득 배 한 척이 파도를 따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타고서 천성도에 이르러 그 남편을 만났는데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천성도는 한강에 있는 섬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지만 신증동 궁녀지 승남의 도미지는 도미의 눈을 빼서 던진 도미나루로 나오며 팔당나루가 그곳입니다. 한편 해루를 통해 도미 부부가 고구려로 갔다고 보고 한강과 임진강이 교차하는 파주시의 일미도나 오도성을 천성도로 보기도 합니다. 도미 부부는 풀뿌리를 캐먹다 드디어 함께 배를 타고 고구려의 산산 아래에 이르렀는데 고구려 사람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 옷과 음식을 구하여 주었고 부차히 살다 객지에서 일생을 마쳤습니다. 이야기 속의 역사. 삼국사기의 이야기는 백제인의 사회 경제적 처지를 엿볼 수 있는 자료인데 신분은 높지 않았으나 의리를 아는 도미와 용모가 아름답고 정절이 높은 그의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이들 부부가 왕의 계책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정조와 부부의 신의를 지켜냈다는 내용으로 특히 정절 높은 도미 부인과 잔인한 왕의 극적 대비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도미전은 조선시대의 삼국사저려, 동국동감, 삼강행실도 등에도 실려있는데 계로왕을 계로왕으로 파악해 계로왕의 실정에 따른 한성함락을 설명하는 데 이용되기도 합니다. 이 사료에서는 도미 부부를 가리켜 편호소민이라고 했는데 편호소민에 대해서는 일반 소경리 자유농민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편호소민의 사전적 의미는 호적에 편입된 평민이라는 뜻이며 여기서 평민이란 넓은 의미에서 일반 백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편호소민은 독립적인 자기 경지를 가진 농민이자 호적에 편입된 이들로 국가 권력에 직접 귀속되어 조세, 곡물, 부역 등의 수취 의무가 부과된 국가의 국민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편 편호는 부여, 국남지에서 발견된 목간에 등장하는 중구, 소구 등의 표현과 관련해 백제에서 호적 작성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입니다.
이와 함께 주서에 전하는 내외 22부사 가운데 호적 업무를 담당한 부서로 보이는 정구부의 존재도 호적 작성과 관련해 주목할 만합니다. 물론 주서가 편찬된 시기나 혹은 그 이전 시기에 백제 전역의 호구 파악과 이에 따른 호적 작성이 가능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수도와 가까운 지역에서는 호구 파악이 행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미 부부의 사회 경제적 지위는 그들이 소민이었다는 점과 비자가 있었다는 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도미 부부를 지칭한 소민은 작은 규모이나 자기 경지를 가지고 생업에 종사하였던 백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미 부부가 소유했던 비자의 존재를 보면 그들을 단순한 소농민으로 파악할 수 없는 점도 있습니다. 비자, 즉 여자 노비가 있었다는 것은 도미 부부가 노비를 거느릴 정도의 살림 규모를 지녔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도미 부부는 노비를 소유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분홍 혹은 부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미 부부에게 소속된 비자는 삼국시대에 노비가 존재했음을 보여주며 이 시기에 이미 사회 내부의 계층 분화가 심화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는 삼국지 한전에 보이는 항우와 함께 삼국시대 계층 분화의 양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보통 이런 열녀에 대한 이야기는 정절을 지키다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거나 아니면 해피엔딩인데 이 이야기는 고구려에 가서 구차하게 살다 객사를 했다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삼국사기를 따라가는 삼국시대 사랑과 전쟁. 오늘은 정조와 신의를 지킨 결과 구차하게 살다 객사한 도미 부인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